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노란 공제 우산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입을 안 하셨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노란 우산 공제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 우산 공제는 뭐 소득 공제가 된다는 어떠한 세금적인 혜택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그냥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 퇴직금으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사업을 끝마쳤을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금의 형식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사업이 부정적인 결과로 끝나더라도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의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뭐 다른 의견이 갖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 워낙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 노란 우산 공제를 많이 권하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은행이라든지 기타 금융권 통해서 많이들 접하시니까 문의도 많으시고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입 대상이 그 개인 사업자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로자들이 아닌 개인 사업자나 뭐 예외적으로 이제 법인의 대표자도 근로자 신분이긴 하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다음 프리랜서 같은 이런 폭넓은 자영업자가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가입을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좀 많이 권해주시나요? 일단은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란 우산 공제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소득 공제를 해주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출,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 박세문사가 봤을 때에는 이 노란 우산 공제의 장점은 뭐며 많이 권해주시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제가 직접 권해본 적은 없는데 예. 최근에 많이들 가입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좀 해봤더니, 일단은 원래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있었던 가산세 부분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연금 펀드 예전에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생기는 가산세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죠. 네. 오케이. 그게 2017년 1월 1일부터 예. 해지하는 분에 대해서 가산세가 없어져서 이제 그다음 뭐 꺼려지는 상품이 아닌 게 일단 1번이고, 또 하나는 그 시점에 즈음에서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연금저축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소득공제 되던 게 다 세액공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또 소득공제 되는 걸 찾다 보니 마지막 남은 게 노란우산 공제라서 굉장히 지금 가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권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매출이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액 공제보다 소득 공제에 대한 그렇죠. 세금 혜택이 큰데, 네네. 정부가 이제 세금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거두려고 소득 공제 많이 해주던 항목들을 다 세액 공제로 바꿨는데, 네네. 여기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네. 많이 찾는다. 그렇죠. 그러는 거죠. 네. 권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는다.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연금 펀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는데, 네. 얘들은 이 노란 우산 공제 같은 거 폐업을 하게 되면 목돈으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목돈을 또 찔끔찔끔 연금을 받는 것보다 목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노란 우산 공제는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세법인가요 그게? 네. 세법이 바뀌면서 중간에 해지했을 때 생기는 뭐 과도한 페널티가 좀 줄어들었고,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항상 압박감, 내가 이 사업을 그만뒀을 때 가지고 나올 거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퇴직금 목돈 마련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이제 금액이 뭐 한 달에 뭐 몇백 몇천씩도 낼 수는 있겠지만, 보통들은 뭐 2, 30만 원 선에서 이제 가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득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한테 이제 소득공제를 통해서 약간은 이제 세제적인 혜택을 주는데, 더 큰 이유는 사실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개인 사업자분들 하시는 분들 중에 직원들 퇴직금 고민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요즘에 뭐 퇴직금이라든지 뭐 근로자들한테 해야 되는 처우 보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 준비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직원 한 10명 두는데
한 달에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나간다. 그럼 1년에 2천만 원씩 적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돈 몇 천만 원 갖고 회사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운전 자금이 부족할 때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 쓰지도 못하는데 적립을 해놓는다?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의무화가 되겠지만 사장님 본인 것까지 챙기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떤 국민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처럼 볼 수 있는 하나의 뭐 상품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슬퍼지네요. 사장님들이 직원들 월급을 열심히 주고 그렇죠. 사업이 잘못됐을 때 자기는 받아올 게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노란우산 공제가 아까 빼먹긴 했지만 이게 압류에 그렇죠. 걸려도 이걸 피해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업이 한번 정리되고 다시 재기를 하고 싶을 때 사실은 가지고 있을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노란우산 공제에 넣은 돈은 그대로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종잣돈이 될 그렇죠. 수도 있다. 그런 여기서 먼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노란우산 공제는 뭐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뭐 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가입을 못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이 주로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 사업자 말씀하신 개인 사업자는 다 가입이 되고요. 어떤 업종이든 네. 어떤 뭐, 업종이든. 뭐 식당을 하시건 제조업을 하시건 그렇죠. 네. 안 되는 업종마다. 업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양성이었나요? 사행성이라는 그렇죠. 뭐 유흥업이라든지 네, 그렇죠. 뭐 그런 쪽으로 하지만 그냥 상식적인 면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 네. 그리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 법인 대표도 사업자는 아니지만 네. 근데 급여가 7천만 원이 안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넘지 않는 7천만 원 넘는 분은 가입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법인의 대표 그 소득이 7천만 이하로 잡히는 법인의 대표도 똑같이 맞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거 어디서 소득공제를 근데 받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거? 법인 사업자는 그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연말정산할 때 들어가는 그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사실 뭐 결론 똑같은 거죠. 계산 똑같긴 한데 이제 사업 소득에서 빼냐, 근로소득에서 빼냐 그 차이만 있는 건데 오케이. 결국 결론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가입 대상을 봐도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국가에서 그 근로자가 아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혜택이라는 게 첫 번째 공통이고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의 대표자지만 소득을 7천 이하로 정했다는 건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조금은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사업자가 없더라도 뭐 보험 설계사라든지 네, 아니면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요즘은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근로자가 아닌 분들은 웬만하면 가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차피 본인을 위한 돈이잖아요. 이거 누가 그렇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돈이니까 당장 많이 쓸 거를 좀 아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